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셀 종목 카틀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월요일장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한산한 거래이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닷새 만에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의 약세와 함께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요일쯤에 이제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는 또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지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와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타임어택 코너에서도 15분 동안만 무료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타임어택 코너의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단에 나올 겁니다. 나왔네요. 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QR코드에서 링크 한 줄 뜹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그곳에서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누굴까요? 누군데요? 네. 최인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어서 최인상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 장이 어땠는지 안 좋아. 네, 짧게 안 말씀해 좋아. 주세요. 네. 너무 안 좋아. 자, 9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주목하시고 그 외에는 별로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데 네.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로봇, 의료, AI 관련주들 제외하고 주가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잠깐 떴죠. 위고비 잠깐 상승하나 싶었지만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남아있고 거기에 인벤티지랩 시간 외에서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과연 내일 시가를 돌파하는 종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을 만들어서 내일의 고점을 돌파할 때 뉴스와 수급을 붙여서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시킬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오전장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 절대로 오후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9월달은 그만큼 위험한 장세를 이어지고 있고 2,000 종목 중에 기껏해야 오전에 상승했던 종목 오후까지 끌고 가는 거 많아야 5종목, 10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입하신 종목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시고 오전에 수익 내시고 오후에는 종가 베팅 관점으로 주가가 많이 눌린 종목들, 반대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역시나 떠 있고요. 코스닥은 갭을 많이 띄워놓고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오늘의 시가를 언제 넘어가느냐 그것을 지켜보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 추세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내일 오전에 분명히 또 눌릴 겁니다. 그런데 많이 눌리는 종목 그리고 내일 오전에
뭘 봐야죠? 우리가 미국 주식들이 어느 정도로 눌렸는지 나스닥의 지수의 상황도 같이 보시면서 내일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눌리는 종목들은 오전에도 베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 내일은 아마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많이 눌리면 눌린 만큼 회귀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근데 그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테마 중에서 키 맞추기를 이루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키 맞추기가 아니라 키 낮추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B2M 같은 경우가 주가가 결국에 다시 제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자리까지 온 상황에서 다시 바닥이 잡히면서 약간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비만 치료제, 로봇 등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느꼈지만 매수하시고 최대 2시간까지는 보여도 괜찮으신데 그 이상을 보시는 건 너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네. 많은 시장일수록 더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일수록 어느 코너를 찾아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15분 타임어택 코너를 오셔야겠죠? 네, 이 15분 동안 저희가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많은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대응 전략 짜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싫어요. 뭐가요? 15분 동안 저는 오징어잖아요. 그죠? 오늘 왜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뭐라고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 아유. 띄워주시려고 한 멘트 아니에요? 잘못됐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나요? 은지님 나와라 뿅뿅. 깡! 이게 땅이 아니라요. 뿅뿅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망치로는. 네. 제가 다음에 오한마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네. 빨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볼까? 오늘 전문가님이 골라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 이거 골라주신 건가요? 아니요, CS 윈드 볼 건데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CS 네. 윈드 한번 보시죠. CS 윈드. 제가 CS 윈드가 너무 네. 보고 싶은데 네. CS 윈드 제가 차트를 네. 최근에 못 봤는데 제가 못 CS 봤다는 윈드. 거는 그렇죠. 네. 예, 제가 못 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반등 가능성이요. 오, 비중이 30%에 이게 매수가가 얼마셨죠? 제가 매수가를 매수가가 다시 한번 못 본 틀어주실까요? 것 같은데 65,900원에 65,900원. 30% 가지고 있으시답니다. CS 윈드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나쁘진 않으십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네. 위치에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와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120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120일 차트에서 검은색 지지선이 네. 한번 돌파를 보여줬었던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 과거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그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위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보통은 종목을 매수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공포의 장세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 자체를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느끼느냐? 이런 자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왜냐면 지지선을 갑작스럽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갭이 뜨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조금 무리하시긴 했지만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켜줘야 하는 선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핑크색 지지선도 지속적으로 계단을 타면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그 하락하는 핑크색 지지선의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5만 원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중단 부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손절하시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검은색 지지선을 깼다라는 표식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8,000원을 이탈하는 날 만약에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 자리는 손절선으로도 삼아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손절하기보다는 네. 보유하시고 조금 더 한 2주 정도라도 좀 더 관망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 CS 윈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시면서 홀딩 관점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로보티즈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37,300원이고요. 비중 20% 있으십니다. 요즘 로봇주들 잘 움직여서 좋은데 이 친구는 유유 이렇게 왔네요. 로보티즈 오늘 종가가 29,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최근에 잡으신 게 아니네요. 애석하게도. 네. 최근에 잡으신 게 아니라서 네. 기다림이 더 지루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37,300원이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자리가 하나 있죠. 이 가격이 얼마냐면 37,150원인데 네. 37,150원이 단기적인 박스의 상단 돌파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 구간까지 올라와 줘야만 돌파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랑 같이 봐야 되느냐? 로보스타랑 같이 봐야 되죠. 그중에서도 로보티즈가 로보스타보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로봇 관련주의 연역을 먼저 알고 계셨더라면 이번 상승에 한 번쯤은 매도를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매도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때, 뉴로메카 올라갈 때 그 다음으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올라간 이후에 다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삼성에서 로봇 만든대요. 또 어디서 만든대요? 하나에서 만든대요. 또 어디서 만든대요? 포스코에서 만든대요. 또 어디서 만든대요? 두산에서 만든대요. 그러면 지금 로봇 관련주가 돌아가는 이 시장 안에서 잡으신 자체가 관심주란 말이에요. 대장주가 될 수 없는 네 번째 순환매 속에 겨우 포착된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네. 로보스타는 로보티즈인데 네. 그러면 지금 테마의 사이클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네. 뉴로메카는 주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면 대동이나 대동기어는 포스코의 힘을 이어받아서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황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대동기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갔었던 기업이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뭐냐? 의료 AI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9월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거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매수하신 평균 단가 자체가 너무 위험한 가격 구간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37,000원이 넘어가는 가격까지 온다면 네. 본전에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약익절 또는 손절하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없는 상승 추세 중간에 산 중턱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하산하겠다고 날이 어두워졌다고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 길을 잃고 못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한번 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구조대가 네. 잘못 올라가면 거기까지 도달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달을 못하면 내가 소리치고 내가 그 산에서 뛰어내려서라도 구조대를 찾아가야겠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거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거 너무나 좋은 선택이셨고 보유를 하시되 주가가 만약에 37,0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확실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일단은 이 매수하셨던 이 가격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약익절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든 관점으로 짜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순환매 테마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이것저것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저희 타임어택 코너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 뜨는데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 상담으로도 더욱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주십시오. 네 종목만 웬님 거 할게요. 후성 한번 해볼게요. 네, 14,2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내년까지 14,200원 이요? 버틸 수는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거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후성이 14,200원. 오늘 종가가 1,95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네. 후성이 네. 잘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시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성은 적정 주가가 10,000원 아래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후성 자체의 적정 주가를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000원 아래로 보고 있어요. 가장 괜찮은 가격 구간은 9,000원대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과거 시점부터 그 가격 구간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가격대가 바로 10,000원 아래이기 때문인데 14,200원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00일 차트로만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춰서 내려가는 것처럼만 보여지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늘려서 1,200으로 보면 어떨까요? 1,200으로 봤더니 10,000원 아래가 오히려 더 활발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14,200원부터 제가 그어놓은 1,750원까지의 가격 구간이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중단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중단 박스권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탈해서 하단 박스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5,000원까지도 충분히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버틸 재간 있으시면 버티시면 돼요. 후성은 무너질 기업 아닙니다. 버티시는 거 좋은데 기간을 꽤 오랫동안 산정해 놓고 기다리실 수 있다면 기다리시되 그게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네. 손절하시는 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절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쌍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표식이 나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표식의 자리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가격 구간에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2번이나 네. 그리고 이쪽에서 저항을 돌파했었던 가격 구간이 바로 지금 10,000원 초반대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 만약에 후성의 적정 주가 가치가 올라간 거라면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로보티즈와 똑같아요. 네, 지금 14,000원 가격 구간이 저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후성은 반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드 피겨가 되는 14,200원이 14,000원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 13,000원을 돌파해서 13,500원을 넘어갈 때부터 고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혹여나 주가가 상승하다가 갭을 띄운다? 13,000원을 넘어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혹은 장초에 갭을 5% 이상 띄워서 시작하면 그 자리가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왜? 갭을 띄워서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봉의 윗꼬리가 과거 시점의 저항의 역할을 미래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 가격을 돌파하면서 수급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척 누르면서 설거지를 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근처에서 갭을 띄운다라는 건 물량을 확인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적은 돈으로 갭 띄워놓고 거기서부터 야금야금 매도해보겠다라는 심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후성은 13,000원 넘어가는 13,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네. 거기서부터는 손절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쌍바닥이 아니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9,0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두 번째 나는 5,000원까지도 버텨볼 재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수익 보시고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비중이 아직까지 괜찮으시니까 5,000원까지 정말 내려간다면 6,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네. 동일비중 추가 매수 하셔서 동일비중으로요? 평균 단가 10,000원 아래로 확 낮추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7,000~8,000원 구간에서 1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이 보통 2~3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락 추세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길게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꼭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네.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후성 종목 좀 기나긴 기다림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13,5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사실 매수가 근처까지 오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라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9,000원 선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5,000원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추가를 매수를 해서 더 길게 이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후성. 한국 화장품 오랜만에 왔네요. 한번 해볼까요? 화장품 또 네, 우리 한국 은지 화장품. 앵커님 또 화장품 또 많이 쓰시죠? 네. 한국 화장품 제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알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 오늘 뭐 저도 빛이 시간이 나죠.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빛이 나죠. 저 개기름입니다. 네. 뭐 안 물어봤어요.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한국 아. 화장품 1,500원에 비중 와. 5% 있으십니다. 한국 화장품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종가가요 1,95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1,500원이시라고요? 네, 한국 화장품이 은지 앵커님이 1,500 물어봐달라 그런 거 아니죠? 매수하신 거 아니죠? 저는 아직은 화장품까지는 건드리지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네. 자, 저는 한국 화장품 아닙니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육허 관련주 중에 화장품 섹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약간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었던 이유를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인입되고 있는 양은 많은데 매출이 확실하게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버 다이! 왜 안 끝났느냐면 자 보세요.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곳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그려졌는데 네. 자 120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갭을 띄우고 음봉, 갭을 띄우고 음봉, 그 다음에 또 갭을 띄우고 거기에서 개파락하면서 하락.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가격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 네. 그럼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급을 붙이는 게 누구겠어요? 세력이겠죠. 그 세력이 수급을 붙이려고 하는데 뭐가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털려. 오. 그래서 오늘 주가를 올린 거라면 이번 주 주봉의 모양이 이뻐지겠죠. 왜? 지난주에 주봉은 박살이 났으니 이번 주에 주봉으로 지난주에 고점을 돌파한다면 뭐가 됩니까? 바로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 앵커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늘 열려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지금 15분 상담 코너를 진행하는 동안에 노란 톡방의 반응을 한번 쫙 봤는데 로봇주들 참 많이 오르는데 왜 네. 이 종목은 안 오르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좀 상승하는 종목들 내가 사면은 왜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네, 내용들도 네, 네. 있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로봇 관련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상담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내일 시장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아, 제가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돼서. 자, 로봇 관련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네. 거 이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키 맞추기를 보여주면서 따라 올라간 종목들이 존재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그 다음에 다른 뭐 SBB테크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왔었고 거기에 대동기어 올라가고 로보티즈, 그 다음에 로보스타까지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일어났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의료 관련이었습니다.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가기 네. 좋았었고 그중에서도 스맥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의 시황은 아직까지 너무나 좋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관심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그리고 로봇주 중에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만 조금 불편하니까 보지 말아주세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는 적자예요. 네.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의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도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동일한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적기를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보세요. 지난주에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로봇과 의료와 AI는 전부 다 별개의 섹터로 봐야 되는데 로봇 따로 떼놓고 의료 AI를 붙여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의료용 AI라고. AI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의료랑은 달라요. 다른데 의료랑 AI를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료용 AI가 안성이 되려면 로봇이 필요해요. 네. 왜? AI를 접목시키는 게 로봇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료용 로봇을 AI를 통해서 만든다가 돼야 되는데 왜 의료용 AI만 얘기하고 로봇에 대한 뉴스가 없느냐. 이게 바로 로봇주를 바라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라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로봇 관련 의료용 AI 관련주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한화, 두산, 포스코에 관련된 종목들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러니 답답한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작업치고 있는 거예요. 매집하는 것처럼 주가 불려놓고 여기에서 슈팅 내가지고 거기서부터 털고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왜? 모멘텀이 너무 크게 살아있잖아요.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려놓겠다라는 건데 올릴 때 아직까지 덜 올렸으니까 진입하기 좋다라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단기간에 9월 중순 말까지는 괜찮으나 10월 달에는 쳐다볼 수 없을 거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워낙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빠르게 기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도 토르 기법에 대해서 빨리 한번 배워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짤 수 있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토르 기법을 먼저 보기 전에 저의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오색선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차트에 표시하는 이 오색선의 수식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인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 파란색 저항선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처럼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네.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는 매수하기가 용이하겠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보통은 무서워서 못 사죠. 네. 하지만 저는 차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뉴스가 없다라면 더욱 매수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하늘의 황금색 빛기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지지 저항선이 한 가지가 있고,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바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형광색 빛기둥까지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검은색 선인데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선이에요. 이 선은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밟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우리가 매매에 응용해 볼 수 있는 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대전제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는 기준봉을 만들어요. 네. 그 기준봉을 누가 만듭니까? 형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 종가가 꽤 높은 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네. 거죠. 평소에 대비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건 기준봉을 포함해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모양과 망치처럼 이런 모양과 그리고 상승을 했지만 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매물대가 아니라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았을 때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오전에도 기법의 자리가 뜰 수 있어요. 오전에도 빛기둥이 떠 있습니다. 다만 캔들의 모양은 오전에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몇 퍼센트 올려놓으면 그쵸. 그뿐이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오후장으로 가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급하게 하락한 것처럼 아래로 꼬꾸라지면 영망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영망치 모양이 되고 거래량이 붙으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하락할 거야. 네.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 모양을 모르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상승할 거야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시 20분에 종가 베팅에 들어가는 이유는 장중 동시호가 시간 그리고 단일가 시간에는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장중 동시호가는 10분, 네. 단일가는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수를 주문을 걸었다가도 취소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3시 20분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는 가격에 주문을 넣기 위해서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문 유형을 지정가에서 시장가로 꼭 네.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 주가가 3시 20분의 가격보다 낮으면 체결이 되시겠지만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이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문이 체결이 안 되고 미체결인 상태로 호가창에 전쟁 패전병처럼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장가를 통해서, 시장가는 당일의 상한가의 가격에 주문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정가보다 우선 체결권이 있습니다. 가격 자체를 높이 측정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시장가로 변경을 하셔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건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준봉이 필요하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봉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포착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저 과거서부터 보면 지금 현재 위치는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그 지지선보다 야금야금 올라와 있는 상승 추세란 말이죠. 네. 그 상승 추세에 그러면 이 캔들은? 그러면 이 캔들은? 그러면 이 캔들은 왜 안 돼라고 물어보실 텐데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 날 그리고 혹은 그 다음 날의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네.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저 때는 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승을 하겠다라는 뭡니까? 망치. 아래 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거의 보일랑 말랑한, 윗꼬리는 길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만 윗꼬리가 거의 없는 이 망치 모양의 캔들과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의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게 바로 토르 기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포착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총 2번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에서 여러 번 기법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 번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토르 기법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요새 종가 베팅이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장의 변동성이 상당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잘 배워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르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꼭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종목들 중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스낵 네, 먼저 너무 좋아하는 살펴보시죠. 기업이에요. 네. 증거금 100%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증거금 100% 종목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용이나 미수로 진입하는 개인, 단타꾼들이 크게 들어왔다 나갈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건 네.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증거금 100%가 되는 이유들은 많고 많지만 그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증거금 100%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 기업이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이용했을 때에는 증거금 100%인 종목은 매수했다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현상이 더 적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작업이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스낵에 대한 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정보통신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스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사업 그리고 ICT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낵을 너무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저 위에 두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입니다.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설비를 공정 기술을 이미 개발을 완료해 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작년 그리고 올해 LG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지에 대한 문서는 많아요. 논쟁은 많은데 아직 그 어떤 곳에서도 확실하게 폐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리사이클 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2차 전지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20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과잉 공급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폐배터리에 관련된 리사이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매출로 전환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진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스낵 같은 경우에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8월 31일 날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폭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봇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스낵은 세력들의 관심 종목으로 눈에 띄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을 보여주는 초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어떤 현상 나타났는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날 또 올려놓고 그 다음날 횡보하고 이렇게 상승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과 스낵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고작해야 조금밖에 못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니까 관심도가 떨어졌었지만 힘이 강력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로봇주 중에서도 스낵이 저에게는 으뜸인 토르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상승은 100%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0% 작은 건 아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볼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이고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소재 및 구강 보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 소재를 4년 내에 중국에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3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 보겠다라고 네.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거 호언장담 아닙니다. 4년이면 시간 넉넉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그래 너네 현실성 있는 주제 안건을 가지고 왔구나. 너네는 다른 기업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야 4년이면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중국의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많이 힘들겠지만 시장 점유율, 임플란트 점유율을 맞추겠다라는 건 정말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 적죠.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해외 수출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지만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리고 그 앞으로 향후의 전망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 나이백인데 자, 차트 나이백의 중에서? 차트는 네. 바닥권에서 토르 기법이 2번이나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보여지는지 120일 차트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120일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잡혔습니다. 상승 네. 추세가 아니라. 그런데 잡히면 일단 매수예요. 잡히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모양이 추세가 끝났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기준봉이 나왔을 땐 무서웠겠죠. 그런데 제가 또 들어가도 된다고 했었던 가격 바로 고점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도 무식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토르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시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백 더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뷰 한번 해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Y인데 네. SY는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그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와 목표가를 기억하시나요?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네. 여기 5,400원이었는데 오늘 넘어섰죠. 사실 금요일에 넘어섰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네. 고점을 체크를 해놓은 게 네. 6,190원 터치를 했네요. 왜 그랬냐면 왜 모델러. 제가 윤재관님께 말씀을 네. 전했냐면 뿌듯하고 싶어서 내가 말하면 좀 덜 뿌듯할까 봐 그래서 말씀드려달라고 한 거고 SY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 언제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락하다가 충분히 누구도 어떤 누구도 잡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아서 지금 아직까지 수익 만들고 있고 자,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만드는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붙으면 뭐예요? 그 봉의 고점을 넘어갈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급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지 그것을 보고 나이백을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SY 요? SY죠. 네. 야, 그렇게 해서 SY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은 상황에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만 봐주시면 되는 거고 1차 목표가 지나왔으니까 2차 목표가 궁금하시면 500원. 네. 자, 그 다음 종목 뭐죠? 500원 말고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건지 얘기해 그거는 주셔야죠. 해주셔야죠. 그것도 제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SY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2차 목표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란 톡방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충분히 올랐는데도 여전히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노란 톡방 지금이라도 얼른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볼게요. 이 종목 추천을 해주실 때 사실 나는 지주사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참 잘 갔어요, 이 종목. 그래도 싫어요. 네. 그래도 싫은 건 맞아요. 네. 제가 지주사 홀딩스 그다음에 금융권에 있는 인베스트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실 네. 수밖에 없고 수익이 나왔을 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자 JB금융지주 차트 보시죠. 6.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100오를 수밖에 없어요. 차트가 다른 차트에 이 정도 상승이면 30%가 넘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짜부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횡보할 때에도 1, 2% 상승하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배당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한몫하면서 주가를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네. 건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호재의 수급이 끊어지는 자리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은 붙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음봉이 나와도 큰 걱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 이번 주 첫날이죠.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이번 주 가격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이 나와야 할 텐데 가장 이상적인 양봉은 지난주에 고가를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줘야 할 네. 것이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지난주 주봉에 혹은 이번 주 주봉의 저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는 건 네. 매우 위험하다. 단, 오늘 월요일이죠. 화, 수, 목, 금 거래량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주봉상에서 조정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네. 거. 그러면 그 조정 이후에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만, 단기간의 일봉으로 봤을 때에는 이 가격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겠죠. 그럼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 횡보를 해준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네, 제가 오늘은 좋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네, 오늘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JB금융지주 짧게 한번 설명 덧붙여 네. 보고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핵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디지캡 이 종목은 저 사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왜 처음 들어보시죠?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네. 디지캡이 문제가 아니라 K 보안 관련해서 그쵸, 정부에서 정부. 발표했었던 네. 내용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디지캡이 언급이 안 됐는데, 네. 자 보세요. 보안 관련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신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 그리고 홈택스 등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한국정보 아니에요. 그러면 라온시큐어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아. 경우들이 많은데, 라온시큐어의 적정 주가는 제 생각에 네. 3,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라온시큐어는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네. K 보안 관련주를 엮였죠. 그런데 디지캡은 보안 관련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정치 테마주의 1차 상승 파동을 몸으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왜 정치 테마주라 그러면 색깔을 입히고 예민해지세요? 예민해지시지 마세요. 우리 주식할 때에는 누구보다 평정심을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테마 중에 한 가지인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차트 600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는데 네. 지금 현재 주가보다 2배는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단기간에 저기까지 가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보니까 이 종목도 지난주에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빨이 빠졌네요. 이빨이 빠졌는데 디지캡은 이빨이 빠졌어도 그 이빨이 빠진 거를 회복시키려면 이번 테마를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캡이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급부상을 해요. 상한가 2번 가고 이래요. 그러면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다른 테마 주가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캡은 더 보내야 되는데 디지캡이 가니까 다른 테마주들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K 보안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디지캡은 토르 기법이 포착된 지가 지금 오늘로서 4거래일째인데 네. 왜 지금도 들고 나왔냐?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디지캡은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종가 베팅했었던 가격보다 지금 5%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 매수는 안 하겠지만 진입하시는 게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디지캡 네. 시초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힌트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인젠커님은 이 사지 종목도 말고.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디지캡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저도 참 좋아했는데 이 지금도 종목, 하시죠? 지금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데브 시스터즈의 매출은 우리 윤지 앵커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키런이 우리 형도
제 형이 50이 넘었는데 우리 네. 형도 누나도 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형님 누님들도 하시잖아요. 솔직히 화장실 가서도 하고 운전하다가 잠깐 정차했을 때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가 몰랐지만 데브시스터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뭡니까? 무형물의 회사들이죠. 무형물의 회사들은 수익이 난 것을 어떤 식으로 승화시키느냐면 바로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회사가 위험할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네. 근데 반대로 유형물의 회사들은 기계라도 남지 그 기계들을 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물의 회사들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더 높지만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브릭시티가 국내외에서 흥행을 기록하고 네. 있고 매출 1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5분기 연속으로 적자인데 이번에도 적자일 텐데 여기에서 한번 흑자로 전환될 예상이에요. 아직 예상. 모르는 거죠? 예상이에요. 네. 예상. 예상을 믿으면 안 돼요. 네. 예상을 믿으면 안 되지만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게임 관련주들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네.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관련주들은 컴퓨테스, 모비렉스, 액토즈 소프트, 펄어비스 등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얘만 보시면 돼요. 오. 단기간에는 얘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NC 소프트, 넷마블, 넥슨 다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서도 적정 주가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모바일입니다. 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고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제가 한 번 더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자 600일 차트 보시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잡냐는 말이 너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네요.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 하락하고 최근에 저점 만든 이 자리에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네. 120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여줬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땐 바닥 딛고 많이 상승으로 올라왔네요.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바닥 딛고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처럼은 안 보이죠. 네. 기술적 반등이 이제는 나와야지. 이쯤에선 나와야지. 이 정도면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 앱스토어 1위 그리고 흑자 전환 예상까지 있다. 아직 흑자 전환 아니에요. 흑자 전환이었으면 얘 지금 못 잡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날 포착이 됐는데 오늘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가 가격보다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지금도 내일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윤지 앵커님 제외하고 모두 다 사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네, 보통 저희 언박싱 시간에 언박싱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 반드시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부터 힘든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요새는 어느 곳에 손을 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밑에 이제 QR코드 다시 한번 찍어주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최인성 멘토님과 오늘도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